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0개 회사 입사 지원 안 하고 왜 나는 맨날 불합격이야? 단정 짓지 마세요. 요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00개 회사는 언제 지원해? 뭐 100개 회사 지원할 만한 회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뭐 100개 회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각각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뭐 스펙 수준이든지 뭐 자격증,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 뭐 기타 뭐 좀 현재 거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맥락들이 요소들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몰라요. 어떤 놈이 될지 모르고 어떤 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면적인 서류 전형 조건 기준으로 탈락할 수도 있고 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뭐 기사 자격증을 뭐 요구하는 만약에 공고가 있다고 하면 기사 자격증 없는데 서류 넣으면 그냥 탈락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류 통과해서 면접을 잘 본 것 같은데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요 탈락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합격의 비밀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열거된 사유 말고 다른 사유는 없어요. 단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2년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우선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100개 회사를 입사 지원 안 하고 맨날 불합격이야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100개 회사 지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일단 학교 스펙에 따라 뭐 100개 회사가 아니라 50개, 30개, 뭐 10개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단 뭐 지방공립대, 인서울 하위권 아니면 뭐 지방사립대 수준이라고 하시면 100개 회사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탄력 사유가 있다면 신입하고 경력을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일단 스카이포카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정도 되는 스펙 같은 경우는 나이 뭐 예를 들면 뭐 신입인데 학사 졸업인데 뭐 32, 33 이러면은 그냥 나이로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학점이 4.5 만점에 뭐 예를 들면 2.3 뭐 이러면 떨어지겠죠. 스카이포카가 자소서 너무 성의 없게 뭐 예를 들면 지원하는 회사가 삼성인데 LG 뭐 써있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서류 통과는 높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면접에서 떨어지면요. 일단 좀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컨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밑으로 그 시선 깔리거나 아니면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또는 이게 말을 할 때 뭐 더듬거나 뭐 질문을 하는데 뭐 좀 답변하는 피드백이 좀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세요. 우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붙는데 스카이포카 나머지 스펙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 맞아야 되고 학교 맞아야 되고 학점도 괜찮아야 되고 자격증도 줘야 되고 자소서도 괜찮게 써야 돼요. 일단 서류 통과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냥 사회 통념상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하는 스카이 포카 다음에 뭐 있습니까?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면접에서 뭐 만약에 고려대 한 명하고 뭐 인서울 상위권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경희대를 쳐요. 둘이 붙었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 본 게 똑같아요. 그러면 경희대가 못 본 건 아닌데 고려대가 붙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 면접을 보고 났을 때 왜 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학교 손으로 어떻게든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연봉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압도적이지 않다면요. 뭐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실 거고 경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삼성 연봉 높잖아요. 뭐 물론 이제 PSPI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런 거긴 하지만 근데 뭐 삼성에서 만약에 중견 뭐 일자빈대로 가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불가피하게 그러면 삼성 연봉 못 맞춰줘요.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눈높이를 안 낮춰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희망 연봉이 안 맞아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만약 예를 들면 중견기업에 만약에 면접 보는 중소기업 스펙을 갖고 겠다 하면 기업의 매출액 보고 좀 판단을 해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중소에서 중견 가기 힘들고 중견에서 대기업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표면적인 탈락 사유는 이런 건데 드러나지 않는 탈락 사유가 있어요. 뭐냐면 인사팀에서 일단은 모든 뭐 입사전 서류가 한 100장 이상 넘어가거든요. 신입공짜 같은 경우는 100장이 뭐예요? 거의 1000장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력서를 펼쳐놓고 엑셀로 시트 정리해가지고 필터로 그냥 넣어요. 학교 스펙순 살리고 영어 점수순 살리고 뭐 학점순 살리고 뭐 기타 이제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 갖다가 숨겨요. 그래서 뭐 3배수가 됐든 5배수가 됐든 커트를 정해서 돌려요 그냥. 그리고 끝. 그러면 내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고요. 면접 전형 시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5배수로 만약에 했다고 치면 한 자리인데 뭐 5명을 뭐 선택을 했어요. 만약 예를 들면 그러면 5명을 선택을 하면 별도로 인사 담당자가 엑셀이 됐든 뭘로 했든 이제 정리를 해놔요. 이 사람의 장점 단점 뭐 집이 어디 거주지가 어떻고 연봉 따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어떤 시트를 해서 이제 보고자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임원이든 면접관이든 한두 명을 찍어놔요. 5명이니까 보기 편하잖아요. 엑셀이 저기 인사팀에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럼 한 2명 정도 찍어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3번째 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5명 중에는 뽑혔는데 뭐 3, 4, 5등 정도 되시는 분이 가요. 가겠죠. 회사가 좋으니까 가는데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랑 임원들은 이미 면접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 한번 뽑아볼까? 이 친구가 낫겠어요. 이 친구가 낫겠어요. A, B만 생각하지 C, D, E를 생각은 안 해요. 열심히 떠들어도 A, B에 꽂혀있는 경우에는 정답이 없어요. C라는 사람이 말도 되게 잘하고 잘해요. 근데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면접관이랑 임원들이 A, B 중에 뽑겠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면접 자리에서 몇 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업무 능력을 확실히 뭐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력 경우에는 서류 전형 때는 동종 업계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더 우선이 되고요. 직무도 이제 좀 유사성이 있어야겠죠. 면접 전형 때는 사실은 저 희망 연봉이 사실 최대의 키예요. 연봉만 맞으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서류 전형 때 동종업계, 동종 직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서류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연봉이 우리 회사 연봉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큼 제시해가지고 당신하고 맞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탄력 사유라고 드러나지 않는 탄력 사유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서류 전형시 만약에 탈락했다고 하면 동종업계 직무인지 아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경쟁사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있고요. 면접 전형 때는 거의 대다수가 희망 연봉이에요. 합격의 직접적인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00군데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100군데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면접관이 팀장, 유관팀장이 딱 이 사람이다 보면서 느껴요. 어이가 없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에서 예를 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대학교 4학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대학교 1, 2, 3, 4학년인데 4년 동안 만약에 다니시면서 딱 봐도 이 친구는 나랑 코드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 한번 섞어봤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코드가 맞나요 안 맞나요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면접관 팀장하고 유관 임원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저놈 내가 뽑아야겠다 그 느낌이 딱 오신대요. 뭐 이 사람들이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뭐 좀 약간 업무 능력 그런 걸 떠나서 약간 편견이긴 하겠지만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삼성이라 하더라도 팀장하고 코드 맞아야지 일하는 거잖아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팀장이 코드가 맞다고 판단하면 잘 해주거든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도 팀장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다 이 느낌을 한 군데 지원하고 5군데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나지 못할 확률이 커요. 이게 사실 제일 답이 없는 건데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이 사람인 것 같다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일단 집 가까운 사람이요. 왜냐면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팀장 입장에서. 유관 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집 가까워야지 토요일이든 일요일은 내보낼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야근시키기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사람 야근시키면 야, 너 집 가까운데. 아니면은 회식 자리를 하더라도 너 집 가까운데. 편하잖아요. 안전하고. 학교 스펙, 자격증 이런 걸로 가죠. 예를 들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서울대가 있고 예를 들면 한양대가 있어요. 그럼 누구 뽑겠어요? 서울대 뽑죠. 그쵸? 의미는 없어요. 회사 재직자의 추천, 청탁. 합격에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 애 좀 해가지고 뭐 청탁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팀장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이라 하더라도 팀장님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면접 보는 그 팀장님한테 아 이번에 뭐 어떤 저희 사람이 있는데 좀 이쁘게 좀 봐달라 아 뭐 제 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제 친구의 뭐 동생인데 아 내 이 친구 똘똘하고 잘 달릴 것 같다 뽑으면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꽂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뽑아줘요. 웬만하면.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아 미안한데 지금 여기 구도가 좀 그런 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 속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예를 들면 경희대 나왔어요. 아니면 한양대 나왔어요. 아니면 홍익대를 나왔어요. 근데 홍익대 출신이 뽑아요. 아 저기 면접 왔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예를 들면 면접관이 예를 들면 강릉 출신이에요. 근데 강릉 출신이 지원을 했어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이직하면서 회사 내기 연봉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경력직에 더 국한되어 있는 건데 일단 연봉이 낮은 사람이 좀 면접 보기가 좀 수월해요. 이 사람이 업무만 맞는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서 뭐 데리고 쓰면 되니까 이제 그 느낌이 있으니까 아 연봉이 낮으니까 우리 회사 오면 연봉 올려줄게 으쌰으쌰 하면서 어깨에 좀 뽕 좀 들어가가지고 야 너 거기서 뭐 연봉 500 더 올려줄게 1000 올려줄게 한번 와라 말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합격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예정자의 타결 합격.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하이닉스에 만약에 지원을 했어요. 아, 이거는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억대인 회사에 지금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합격한 사람이 합격 예정자가 타격 예를 들면 조단이 기업으로 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차선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괜찮으니까 다른 기업도 더 좋은 대기업에서 뽑아간 거죠. 그러면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 차선으로 아, 이 친구 하자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100군데의 회사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 어떤 면접관이 딱 이 사람이라고 찍어줄지 하느님 부처님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접관을 만날지를 몰라요. 삼성에서도 부서가 어마무시하잖아요. 하이닉스도 많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접관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코드가 맞을지는 몰라요. 회사가 뭐 좋은 회사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은 팀장이지 그 회사의 뭐 그룹 오너가 아니에요. 근데 면접관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지원을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하다못해 아버지 고향 친구일 수도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원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집 가까운 사람이 업무 매진 유지하니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뭐냐면 결국엔 집 가까운 회사가 좋아요. 메이저 대기업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서울 사시는 분이 현대차 울산공장 합격했어요. 그럼 가야죠. 근데 현대차 울산공장이 아니라면 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강남이 아니라 뭐 강남 아니라 뭐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용인이다. 그러면 용인에 작은 회사 가셔도 돼요. 회사 재입자의 추천. 어떻게 많이 지원하다 보면요. 곁다리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재직자 추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살짝 얘기해보세요. 그 회사 어떠냐 물어보면서. 청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알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활용하셔도 되고 선배를 활용하셔도 되고 담당 교수님을 활용하셔도 돼요. 나 이 회사 지원했는데 이 회사 좀 어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 얘기해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 회사 가도 좋아. 그럼 누구 거기 다 있나던데?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들 얘기를 해줘요. 연봉은 뭐 그냥 한 3,500에서 4,00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니네 부서 거기 지원하는 부서 빡시던데 괜찮겠어? 근데 뭐 들어오면 한 1, 2년 고생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시냐고. 근데 나 이 회사 정말 가고 싶다. 좀 저기 좀 잘 좀 부탁드린다. 만약에 입사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관련 유관 팀장하고 회식 자리가 됐든 업무 미팅이 됐든 아니면 담배를 피러 가든 아니면 뭐 그냥 커피 미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 저기 우리 저 친구 동생이 여기 지원했다고 하는데 팀장님 저기 좋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그러고 팀장님 저기 얘가 누군데 완전 뭐 아무개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고향 출신인지 하느님 부처님도 몰라요. 면접관이 예를 들면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강릉 출신이라고 쳐요. 그럼 강릉 출신이다 하면 강릉 출신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예를 들면 면접관이 울산 출신이다. 울산 학성고 출신이에요. 근데 울산 학성고 출신이 만약에 학교는 틀리지만 대학교는 틀리지만 지원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회사가 줄 수 있는 연봉 상한치를 그 회사 인사팀이 아닌 이상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경력에 국한돼서 되는 건데 일단 회사가 작다고 해서 연봉이 작은 경우도 거의 대다수긴 하지만 회사가 작다고 해서 연봉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보실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이 작을수록 회사가 작을수록 성장하는 거는 확 성장을 해버려요.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해도 이제 확 커나가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요. 운 좋게 대기업 최종까지 갔는데 합격자가 다른 기업 가서 공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조 대기업에 만약에 최종까지 갔어요. 근데 합격자가 예를 들면 뭐 50조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선으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결론 100군데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노멀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100군데 이력서를 넣어요. 그 다음에 20군데 면접을 봐요. 근데 두 곳을 최저건 합격하세요. 그 다음에 한 곳 연봉 좋고 집 가까운 회사로 가세요. 그러면 100군데 넣어가지고 좀 두 군데 최종 합격하는 거잖아요. 2% 확률이에요. 2% 확률을 위해서 100군데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50군데 하면 1% 확률이니까 50군데만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하루에 한 개씩만 넣으면 2달, 3달이면 돼요. 자소서만 바꾸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공기업 공사는요. 자소서를 얘네들은 제대로 외부기관 사람을 사가지고 채점을 시켜요. 평점을 내든 뭐하든 해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냥 독창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사기업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 넣을 때는 삼성 느낌으로 약간 수정하고 뭐 SK 넣을 때는 SK 느낌으로 수정하고 하면 돼요. 하루 한 곳 입사 지원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내가 주소지가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자격증 넣는 거 쉬워요. 그리고 자소서 베껴서 적고 뭐 수정 보완하는 거 그거 30분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한 곳 입사 지원하는데 1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뭐 직무수행 평가 준비하든 자격증 공부하든 기타 공부를 하시든 취업 활동할 때 하루 한 곳 입사 지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안에 무조건 결과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면접관, 팀장, 회장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코드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군데 넣으세요. 100군데 넣을 수 있다니까요. 하루에 한 곳 입사 지원하면 100일이면 되잖아요. 3개월만 열심히 해보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자소서가 시간 많이 뺏기는 건데 자소서는 한 번 써놓으면 복사해서 붙여놓는다 생각하면 100군데 진짜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묻지마 지원을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회사도 좋은 회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진입 장벽이 낮고 확률이 높은 회사 위주로 좀 보통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묻지마 지원 그 영상 나온 회사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지원해 보세요. 아 나는 화학사가 좋다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홈쇼핑 업체도 한번 지원해 보고 지원해 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갈지 모르고 면접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특히나 경영학과 뭐 예를 들면 행정학과 아니면 영문과 이런 데 있잖아요. 갈 때 되게 많아요. 업종 다양하게 잡고 예를 들면 제조업이 있고 비제조업이 있고 업종별로 조선업도 있고 뭐 중공업 뭐 예를 들면은 제약 바이오 쪽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3개월을 생각하고 하루에 한 권 입사 지원을 넣으면 100곳은 돼요. 100곳 해가지고 20곳 면접을 못 본다. 그거는 자기소개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스펙적인 부분 아니면 본인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면 휴학을 해서라도 그걸 보완하시는 게 맞아요. 뭐 웬만하면 토익 뭐 아무리 못해도 마지노선 700 이상은 받으시고 뭐 관련 학과에 유관 기사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씩만 따세요. 그러면 웬만한 데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집 가까운 회사 입사하신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십시오. 이상으로 100곳 이력서 넣는 방법 그리고 탈락사유 등 뭐 기타 것들 설명드렸습니다.